이제 시험이 건축기사 실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 가서 주의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건축기사 실기 수험자 유의사항, 주의사항이라는 뜻인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1번. 뭐냐면 가는 날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그죠? 신분증을 지참을 하고 주머니 여러분들 꼭 챙겨서 신분증 원본이 딱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검정 볼펜, 우리 흑색 볼펜이라고 그러죠. 흑색 볼펜, 검정 볼펜, 그 다음이 수험표는 지참을 안 해도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수험표 출력해서 지참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 계산기 가져가야죠. 계산기. 예? 계산기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자, 요런 거를 우리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금요일 저녁 되면 여러분들 지참 준비물 챙겨가지고 딱 준비했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참해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또 수험표는 및 성명을 기재를 하는데 시험지하고 답안지,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감독관의 지시에 잘 따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의 인적사항 및 계산식, 산출근거 등 답안은 흑색 볼펜으로 사용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검정 볼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요 두 가지 관계가 진짜 몇백 명 있는데 한 분이 자기는 3회 3번 시험을 봤는데 그동안 계산식을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3번 다 떨어진 거지. 산출근거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산출근거라든가 계산식 쓰게 돼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반드시 검정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답안도 역시 검정 볼펜으로 쓰시고. 자,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산출 근거와 특히 적산 문제라든가 구조 문제, 계산 문제는 산출 근거 쓰는 란이 있는데 그 란에다 꼭 반드시 작성하고 답안도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리고 쓸 때 반드시 흑색 볼펜으로 써야 된다. 검정색으로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답안 작성 시 틀린 부분은 두 줄 긋고 답안 잘못 썼다. 이렇게 두 줄 긋고 답안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화이트를 쓰느냐 마느냐, 예? 그런 걸 뭐하러 고민합니까? 이렇게 두 줄 긋고 답안 정정 쓰고 나중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에게 제출했을 때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그 얘기죠. 손 들면 바로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있고 일괄 처리하는 분이 있고 두 가지 경우니까 그거는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 자, 요거 가끔 보면 우리 모의고사 보면 틀렸다 그러면 그냥 막 이러는데,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죠. 요 두 줄을 긋고 이쁘게 두 줄 긋고, 심지어는 공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정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 우리 지난번 그 설명해 놓은 거 공정이 보니까 잘못됐더래요. 다 잘못됐어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에 언젠가 나오겠죠. 뭐 언젠가 나오겠지. 다 안 나올 게 어딨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런 공정표 여러분들 있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이제 이 주공정선 얘기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두 줄로 긋고 옆에다가 다시 작성해도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크게 그리면 두 줄 긋고 다시 작성할 시험지가 없다. 시험지 하나 더 주세요. 그랬다가는 절대 뭐 나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작성을 하는데, 우리 이 2항 건드렸으니까, 만약에 주공정선이 요렇게 되면, 공정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주공정선은 요렇게 그리죠. 굵은 선으로 표시하잖아요. 더미, 봤어요? 더미, 오케이? 여기도 더미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더미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 주공정선이 두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된다. 표시를 둘 다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2항 공정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할 게, 번호 기입하는 거 잊지 마시고 3, 4, 5, 6 그죠? 그 다음에 CP 빵빵빵빵에다가 요거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더미 칠할 때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주공정선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두 줄 긋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아니면 나중에 받든가 해서 옆에 다시 그려준다 그 얘기죠. 자, 그 정도면 됐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 설명할 때 요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는데 요거를 고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나간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답안에 불필요한 낙서가 있는 경우 0점 처리한다. 그죠? 답안에 불필요한 낙서가 있으면 0점. 뭐 진짜 다급하니까 감독관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낙서가 있더라면 0점 처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최종 답안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째 자리까지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 작성할 땐 반드시 두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2356.2649 하면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최종 답안은 어디냐면 소수점 이하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준다. 그러니까 2356.26이 되는 거죠.
그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하나, 둘, 셋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 해준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반올림 해가지고 이게 5가 되니까 또 반올림 해. 아니다. 틀렸다.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반올림 한다. 됐죠?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럼 특별한 경우는 어디냐? 조족조에서. 그죠? 여기 조족조에서 벽돌조에서는 예를 들어 252.469 이렇게 되어 있다. 장이다. 보통 수량을 구하셔. 그러면 그죠? 구입 수량, 주문 수량을 구하셔. 그러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반올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문제 지문에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벽돌량 계산할 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미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한 장으로 취급한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소유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벽돌량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정미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한 장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안 작성 시 단위 우리 세제곱미터 또는 원일 요게 비용구배죠. 비용구배 맞습니까? 또 비용구배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비용구배 일일 공기 단축 시 추가 비용에서 비용구배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 킬로그램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단위를 최종 답안엔 반드시 기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있는데 보통 보면 시험 보고 나서 그냥 덮어놓고 발표 날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조바심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학원으로 그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들 잘 치르세요. 수고하셨습니다.